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논술형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논술형 평가는 운동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평가를 볼 예정이고, 평가 주제는 다양한 운동 손상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운동 손상의 예방 방법 및 처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운동 손상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예방 방법은 1학기 때도 한번 시험을 봤었죠. 자, 반영 비율은 논술 여러분 아시다시피 20%, 20점입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하이클리어가 30%, 드라이브 20%, 농구 자유투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형 평가가 20%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신 논술평가, 교육관님 성취 기준 및 평가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성취 기준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통해서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을 예방하고 운동 손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 요령 및 처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알아보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으로는 상급 기준으로는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운동 손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 운동 손상이 발생했을 때 운동 손상이 적절하게 신속히 대처하여 처치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중급은 운동 과정에서 운동 손상을 예방하고 운동 손상이 발생했을 때 운동 손상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처치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하급은 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손상에 대한 예방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는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4가지겠죠. 운동 손상의 유형, 그 다음에 예방 방법, 그리고 처치 방법,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른 운동 손상의 적절한 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는 밑에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 채점 항목은 평가 요소하고 똑같습니다. 다양한 운동상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방 방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며, 그리고 처치 방법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술은 상황에 따라서 운동 손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해서 적절한 처치 방법을 논술하는 게 이 4가지가 채점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4가지를 다 맞추면 20점, 그 하나 틀리면 17점, 그리고 2개 틀리면 14점, 그리고 3개 틀리면 11점, 다 틀리면 8점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보기 싫어서 본인 의사에 의한 미응시자는 7점,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자는 6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서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피부 관련 운동 손상은 외부 충격을 받아서 일어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상처를 입어서 일어나는 손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멍든 상처, 타박상은 넘어지거나 차이거나 부딪히는 등 외부의 충격을 받아 생긴 상처로서 관절과 뼈를 둘러싼 연한 조직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이 일어나 검푸르게 멍이 들고 부은 것을 이야기하죠. 이거는 1학기 때 논술평가에서도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긁힌 상처, 찰과상이 되겠습니다. 피부가 무엇에 스치거나 마찰되면서 까진 상처를 이야기하고 상처 부위가 넓으나 깊지 않으며 감염을 예방하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밑에 보시는 사진이 긁힌 상처, 찰과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처 부위가 넓으나 깊지 않고 그 다음에 넓기 때문에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어서 감염을 예방하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찢긴 상처 열상. 이 열상은 충격에 의해 피부가 불규칙하게 찢어져서 생긴 상처로서 상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밑에 사진을 보시면 밑에 사진이 찢긴 상처, 열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처의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지죠. 자, 이거는 충격에 의해서 피부가 불규칙하게 찢어져서 생긴 상처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찔린 상처, 자상. 이 자상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서 발생하는 상처로서 비교적 상처 부위가 넓지 않으나 깊이가 깊어 감염의 우려가 높다고 합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는 사진이 펑처 온드에서 찔린 상처 자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걷거나 뭐 할 때 맨발에서 못을 밟거나 했을 때 이렇게 못이 박힐 수가 있겠죠. 보시면 이 상처 부위는 되게 조그맣지만 그 안으로 피부를 뚫고 여기 보시면 지방까지 뚫고 근육층까지 뚫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깊이가 깊어서
소독이나 잘 해주지 않으면 감염의 우려가 높아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베인 상처 절창. 자, 이거는 깨진 유리, 칼 등 날카로운 물체의 베인 상처입니다. 그래서 절창 부위의 정도에 따라 봉합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요 밑에 보시는 사진이 바로 베인 상처 절창입니다. 요거는 실제 다친 건 아니고 분장을 통해서 만든 건데, 실제하고 거의 흡사하게 이렇게 상처를 잘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예상 문제, 이 문제를 잘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해하고. 피부 관련 운동 손상 5가지 중에서 3가지의 명칭을 쓰시오. 그래서 3가지 모두 옳게 작성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2가지, 뭐 1가지 이렇게 맞췄다고 해서 정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3가지를 다 쓰셔야지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57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정답은 먼등 상처, 멍등 상처, 타박상, 긁힌 상처, 찰과상, 찢긴 상처, 열상, 찔린 상처, 자상, 베인 상처, 절창 중에서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자, 쓰실 때 멍든 상처, 타박상 이렇게 다 쓰실 필요 없고 그냥 멍든 상처면 멍든 상처, 타박상이면 타박상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2가지 중에 1가지 단어만 외워서 써주시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2번째 문제. 2번째 문제는 준비운동에 관해서입니다. 준비운동은 운동 전 안정 상태에 있는 신체의 기능을 주 운동에 적합한 상태로 서서히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준비운동은 신체 기능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죠. 자, 그래서 효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의 온도를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며 심폐의 기능을 향상하여 운동의 효율을 높인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2번째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여 근육, 관절 등의 손상을 방지한다. 그래서 준비 동작 없이 갑작스럽게 근육과 관절에 큰 변형이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갑작스러운 운동을 얘기하겠죠.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그래서 2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운동의 종류 및 방법으로는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 걷기나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 강도가 비교적 낮은 유산소 운동을 5분에서 10분 정도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운동은 심장에서 먼 쪽부터 실시해서 운동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들을 가볍게 천천히 돌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중요한 2번째 문제, 2번째 예상 문제. 이것도 잘 이해하고 외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준비 운동의 효과 2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2가지 모두 옳게 작성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1가지만 써도 틀림으로 잘 쓰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준비 운동함으로써 근육의 온도를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며 심폐기능을 향상하여 운동의 효율을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째는 신체의 유연성을 높여 근육, 관절 등의 손상을 방지한다. 준비 동작 없이 갑작스럽게 근육과 관절에 큰 변형이나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준비 운동을 꼭 해줘서 효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쓰실 때 2가지를 쓰시는데 제가 문장 밑에 줄을 쳐놨죠. 줄친 부분만 잘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 줄친 부분이 핵심 부분이고 그 뒤에 긴 문장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2가지, 요 밑줄친 요 2가지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됐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라이스 요법 3번째 문제입니다. 라이스 요법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근육이나 골격계 운동 손상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뭐 염좌, 뭐 아니면 삐었다든가 인대를 삐었다 인대가 늘어났다든가 아니면 골절, 아니면 탈구 이런 운동 손상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만약에 출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운동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 라이스 단계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R은 레스트 안정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상 부위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데 이 안정을 취하는 시간은 최초 운동 증상이 발생했을 때부터 48시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아이스, 이제 얼음 찜질 단계인데 안정 이후에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얼음 찜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 3번째는 컴프레션 압박. 그래서 붕대로 부상 부위를 압박하는데 대신 너무 쪼여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무 쪼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끝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엘리베이션 올리기입니다. 이 손상을 입은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최대한 통증을 줄이고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잘 외우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예상 문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고 외우시면 됩니다. 라이스 요법의 4가지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4가지 모두를 옳게 작성해야지만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3가지만 써도 틀리기 때문에 4가지를 정확하게 다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스트 안정, 아이스, 얼음 찜질, 컴프레션 압박, 엘리베이션 올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순서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에 요 4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술할 때는 레스트는 그냥 부상 부위를 안정시키고 휴식을 취하며 아이스 단계에서는 얼음으로 부상 부위를 찜질하고 그 다음에 컴프레션 단계에서는 부상 부위를 압박하되 너무 세게 하지 않고 엘리베이션 단계에서는 부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린다. 이렇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근육 경련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근육 경련은 갑작스럽게 근육의 경련성 수축이 지속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쥐가 난다고 하죠. 요 쥐가 났을 때 처치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시원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염분을 포함한 음료를 마시고, 두 번째는 근육이 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 후에 서서히 마사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예상 문제 잘 들으시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근육 경련이 발생했을 때 올바른 처치 방법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요 내용은 교과서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정답은 시원한 곳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염분을 포함한 음료를 마시고 근육이 당겨지는 반대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 후에 서서히 마사지를 한다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시원한 곳이 뭐 따뜻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뭐 염분을 포함한 음료를 뭐 카페인을 포함한 음료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근육이 당겨지는 반대 방향이 아니라 근육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든가 이러면 오히려 손상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